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일상에서 건강과 편안을 지키는 방법을 쉽게 풀어드리는 생활 안내자입니다. 오늘은 싱크대 배수구 냄새 정말 끝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답하려 합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나서도 올라오는 그 낯익은 불쾌한 냄새 때문에 마음까지 불편해지시죠? 특히 여름철이면 더욱 심해져서 주방에 서는 것조차 꺼려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원리만 제대로 알면 복잡한 세제나 비싼 도구 없이도 안전하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차근차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도 분명 자신감을 가지고 배수구 냄새와 작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마주하는 건 설명하기 어려운 계란 썩은 냄새 같은 악취입니다. 설거지를 깔끔하게 마치고 싱크대를 닦아도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도 다시 올라오는 그 냄새 때문에 식사 준비조차 망설여지곤 하죠. 혹시 내 청소가 부족한 걸까 하는 불안감이 드시나요? 이런 생각 때문에 스스로를 자책하시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냄새는 결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악취의 정체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배수구 안쪽 벽면에는 매일 흘려보내는 음식물 찌꺼기와 기름이 얇은 막처럼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두꺼워지고 끈적해지죠. 이곳이 바로 세균과 곰팡이가 자라기에 더없이 좋은 따뜻하고 축축한 보금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균들이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황화수소와 메탄 같은 가스를 내뿜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맡는 그 불쾌한 악취의 정체입니다. 마치 썩은 계란 냄새 같기도 하고 때로는 시궁창 냄새 같기도 한 그 냄새 말입니다. 얼마 전 박영자님이라는 75세 은퇴 교사분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깔끔하게 살아오셨던 분이라 더욱 속상해 하셨어요. 청소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냄새가 계속 올라온다며 정말 답답해 하셨습니다. 심지어 손주들이 놀러와도 부끄리 죄송스러워서 미리 환기를 시키고 방향제까지 뿌려 놓으셨다고 하더군요. 그분과 함께 싱크대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깨끗해 보였지만 배수구 덮개를 들어 올리고 거름망을 빼내어 안쪽을 들여다보니 문제가 보였습니다. 기름때에 작은 음식물 찌꺼기들이 붙어서 끈끈하고 미끈한 막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죠. 색깔도 누렇게 변해 있고 만져보니 정말 미끄러운 느낌이었습니다. 박영자님께서 그 모습을 직접 확인하시고는 오히려 안도의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이제는 겁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정체를 알고 보니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의 대부분은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해결의 첫걸음은 바로 이 원인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마시고 배수구 덮개와 거름망을 분리해서 가볍게 점검해 보세요. 두려움이 정확한 정보로 바뀌면 행동이 훨씬 쉬워집니다. 앞으로는 주 1회 정도 덮개와 거름망을 분리해서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물 찌꺼기는 아무리 작아도 거름망으로 충분히 걸러서 바로바로 버리는 습관을 기르세요. 이것만으로도 문제의 절반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락스를 써도 잠깐뿐이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시중에 파는 강한 세제들은 효과는 있지만 독한 냄새 때문에 사용하기가 망설여질 때가 많습니다. 특히 환기가 잘 안 되는 주방에서는 더욱 그렇죠. 이런 순간의 불안을 안전한 재료로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식초가 배수구 냄새에 효과적인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식초 속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은 pH가 2.5 정도로 매우 낮은 강한 산성을 띱니다. 이 강한 산성이 세균과 곰팡이들이 좋아하는 약알칼리성 환경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식초의 아세트산이 냄새 분자들과 직접 결합해서 그 분자 구조 자체를 분해해 버린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냄새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냄새의 근본 원인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식초는 세균의 세포막을 손상시켜서 번식을 억제하는 살균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강하게 한번 붓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접촉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식초가 오랫동안 배수구 벽면에 붙어 있어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이예수님이라는 68세 전직 간호사분의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의료진 출신이라 화학세제보다는 자연 재료를 선호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방법대로 식초를 그냥 배수구에 부어 보셨대요. 효과가 있긴 했지만 금방 다시 냄새가 올라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식초 얼음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집에 있는 얼음틀에 식초를 부어서 하룻밤 얼린 다음 그 얼음을 배수구에 넣는 방법이었죠. 이예수님께서 반신반의하며 시도해 보셨는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식초 얼음 3개를 배수구에 넣고 천천히 녹게 둔 다음 미지근한 물로 헹궈내니 한 번의 처리로도 10일이 넘게 냄새가 잠잠했다고 하셨어요. 그전까지는 2, 3일마다 신경 쓰여서 이것저것 부어봤는데 이제는 주방 공기가 정말 편안해졌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왜 얼음 형태가 더 효과적일까요? 얼음은 녹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식초가 배수구 구석구석에 오랫동안 머물 수 있습니다. 또한 얼음이 녹으면서 생기는 차가운 물의 흐름이 배수구 벽면을 골고루 적시면서 식초가 닿지 않는 부분이 없도록 도와줍니다. 실제로 해보시려면 이렇게 하세요. 집에 있는 일반 얼음틀에 식초를 부어서 냉동실에 하룻밤 얼려둡니다. 다음날 식초 얼음 3개에서 4개 정도를 배수구에 넣고 완전히 녹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대략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 다음 미지근한 물을 충분히 흘려보내면 됩니다. 여름철처럼 냄새가 심한 계절에는 2일에서 3일 간격으로 해주시고 평상시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얼음을 사용하기 전후로 미지근한 물을 가볍게 흘려보내시면 식초의 접촉 시간을 더욱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냄새만 있다면 다행인데 기름때가 오래 쌓이다 보면 냄새뿐만 아니라 막힘 현상까지 걱정해야 합니다. 물이 빠지는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하면 이제는 큰 공사까지 해야 하나 하는 불안이 퍼지죠. 이런 고민을 가진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베이킹 소다는 탄산수소나트륨이라는 약알칼리성 물질입니다. 이 성질 때문에 기름때를 부드럽게 만들어서 떨어뜨리기 쉽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냄새 분자를 흡착해서 중성화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냉장고에 베이킹 소다를 넣어두면 냄새가 없어지는 것과 같은 원리죠. 여기에 산성인 식초가 만나면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산화탄소 거품이 활발하게 생성됩니다. 이 거품들이 배수구 벽면의 구석구석까지 파고들면서 물리적인 힘으로 찌꺼기들을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작은 스크럽 역할을 하는 것이죠. 더 흥미로운 점은 이 중화 반응 과정에서 미세한 열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열 때문에 굳어있던 기름때들이 더욱 부드러워져서 쉽게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화학적 작용과 물리적 작용, 그리고 열 작용이 동시에 일어나는 셈입니다. 정혜남님이라는 70세 전직 택시 기사분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혼자 사시면서 간단한 요리만 해 드시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물이 빠지는 속도가 눈에 띄게 둔해졌다며 걱정스러워 하셨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마다 물이 고여있는 시간이 길어져서 불편하실 뿐만 아니라 혹시 배관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걱정도 되셨다고 하더군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할까도 생각해 보셨지만 워낙 조용하게 사시는 분이라 이런 일로 번거로움을 끼치기 싫어하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배수구를 점검해 봤습니다. 거름망에도 찌꺼기가 있었지만 더 큰 문제는 보이지 않는 배수구 안쪽 벽면에 쌓인 기름때였습니다. 그분이 주로 드시는 음식이 볶음 요리나 기름진 반찬이었는데 그 기름기들이 조금씩 쌓여서 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거름망을 깨끗하게 비운 다음 배수구에 베이킹 소다를 2스푼 정도 골고루 뿌려 드렸습니다. 그리고 식초를 천천히 부어 드렸는데 그 순간 보글보글 거품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정혜남님께서 처음에는 놀라셨지만 이것이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설명드리니 신기해하시면서 지켜보셨어요.
거품이 가장 활발할 때는 처음 5분 정도였고 그 이후로도 미세한 거품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총 25분 정도 기다린 다음 따뜻한 물을 충분히 흘려보냈더니 물길이 확연히 시원해졌다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혜남님께서는 이 방법을 정기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는데 물 빠짐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고 냄새까지 깨끗해져서 설거지할 때 기분이 훨씬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할 때 과정은 정말 단순합니다. 베이킹 소다 2스푼을 배수구에 골고루 뿌린 다음 식초 반 컵에서 1컵 정도를 천천히 부어줍니다. 20분에서 30분 정도 기다린 후 뜨거운 물로 충분히 헹궈내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식초를 한 번에 콸콸 붓지 말고 천천히 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빨리 부으면 거품이 넘쳐 흘러서 주변이 지저분해질 수 있거든요. 또한 반응 시간은 최소 20분은 확보해 주시고 가능하면 30분 정도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거품이 일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가 되어줄 것입니다. 검은 곰팡이 얼룩은 보기만 해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특히 장마철이면 배수구 주변에 까만 점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닦아도 자꾸 돌아오면 내 힘으로는 안 되나 하는 체념감이 스며들죠. 이런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재료가 바로 과탄산 소다입니다. 과탄산 소다는 과탄산나트륨이라고도 불리는데 물과 만나면 활성산소를 내뿜으면서 유기오염물질을 산화시킵니다. 쉽게 말하면 오염물질을 태워서 없애버리는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곰팡이의 세포벽을 무너뜨리는데 매우 효과적이어서 단순히 표면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곰팡이 자체를 죽여버리기 때문에 반복 오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과탄산 소다는 차가운 물에서는 잘 풀리지 않습니다. 40도에서 5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성산소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사용할 때는 반드시 미지근한 물과 함께 써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상우님이라는 72세 퇴직 군인분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정리정돈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셨던 분인데 매년 장마철만 되면 배수구 주변이 칙칙해지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락스로 닦아보셨지만 냄새가 너무 독해서 사용하기 어려웠고 곰팡이 전용 세제도 써보셨지만 효과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지나면 또 까만 점들이 생기기 시작해서 점점 지치셨다고 하더군요. 특히 실리콘으로 마감된 부분에 곰팡이가 자주 생겼는데 그 부분은 칫솔로 문지르기도 어렵고 세제가 잘 스며들지도 않아서 더욱 골치였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그 부분을 새로 시공해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하셨다고 해요. 그때 과탄산 소다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사용법을 자세히 설명해 드렸더니 이상우님께서 꼼꼼한 성격답게 정확히 따라 해 보셨습니다. 과탄산 소다 2스푼을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잘 풀어서 배수구와 주변 실리콘 라인에 골고루 도포하셨어요. 특히 곰팡이가 심했던 실리콘 틈새 부분은 면봉을 이용해서 과탄산 소다 용액을 충분히 스며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30분 정도 기다린 다음 칫솔로 가볍게 문지르고 물로 헹궈내셨는데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고 하셨어요. 까만 얼룩들이 현저히 옅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계속 났던 퀴퀴한 냄새도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이상우님께서는 이제 장마철이 와도 덜 걱정된다며 안도의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 후로 한 달에 한 번씩 이 방법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곰팡이 문제는 거의 해결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과탄산 소다의 장점 중 하나는 안전성입니다. 활성산소를 내뿜고 난 후에는 물과 산소 그리고 무해한 나트륨 화합물로 분해되기 때문에 환경에도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주 사용해도 걱정이 없죠. 과탄산 소다를 사용할 때는 곰팡이가 보이거나 냄새가 유독 강할 때 베이킹 소다 대신 사용하시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함께 사용하셔도 됩니다. 특히 틈새나 실리콘 라인 같은 부분은 면봉이나 오래된 칫솔을 이용해서 접촉 시간을 늘려주시면 효과가 더욱 뚜렷해집니다. 사용법을 정리하면
과탄산소다는 반드시 미지근한 물에 먼저 충분히 풀어서 사용하시고 곰팡이가 있는 틈이나 실리콘 라인 부분은 붓이나 칫솔을 이용해서 접촉 시간을 늘려주세요. 30분 정도 기다린 후 물로 헹궈내시면 됩니다. 한번 깨끗하게 만들었어도 얼마 못 가서 또 돌아오겠지 하는 불안감이 남습니다. 여기서 포기하고 예전처럼 돌아가면 다시 제자리가 되겠죠. 하지만 올바른 습관만 만들어두면 이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악취는 한 번의 강력한 청소보다 꾸준한 반복 관리에 더 민감합니다. 세균과 곰팡이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자라나기 마련이거든요. 다행히 반복 관리가 그리 어렵지 않도록 간단한 루틴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5분에서 10분 정도만 투자하면 충분합니다. 준비 시간과 기다리는 시간을 합쳐도 그 정도면 됩니다. 김영호 님이라는 69세 은퇴 농부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농사일로 바쁘게 사셨던 분이라 집안일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못하셨었습니다. 특히 주방 관리 같은 세세한 부분은 아내분께 맡겨두셨었는데 몇 년 전 아내분이 편찮으시게 되면서 직접 해야 하는 상황이 되셨어요. 처음에는 설거지하고 대충 닦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여름이 되자 배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셨다고 해요. 손주들이 놀러와도 냄새 때문에 미안한 마음이 들고 그렇다고 매번 강한 세제를 쓰자니 번거롭기도 하고 몸에도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그때 제가 아주 간단한 루틴을 제안해 드렸습니다. 달력에 배수구 날이라고 해서 매주 수요일에 동그라미를 쳐놓고 그날에만 간단하게 관리하시라고 했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식초 얼음이나 베이킹 소다와 식초를 이용해서 간단히 처리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영호 님께서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농사일에서 키운 꼼꼼함으로 정확히 실천하셨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에 설거지를 마친 후 5분 정도 시간을 내서 배수구 관리를 하셨어요. 어떤 주는 식초 얼음을, 어떤 주는 베이킹 소다와 식초 조합을 사용하셨습니다. 3주 정도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여름철인데도 불구하고 냄새 걱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죠. 손주들이 와도 마음이 편안해졌고 주방에서 요리하는 기분도 한결 좋아졌다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더욱 좋았던 점은 한번 루틴이 자리 잡히고 나니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수요일만 되면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여서 배수구를 챙기게 되셨다고 하더군요. 농사일에서 키운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권하는 루틴은 이렇습니다. 주 1회는 식초 얼음 또는 베이킹 소다와 식초 조합으로 기본 관리를 하시고 월 1회는 과탄산 소다로 곰팡이를 집중적으로 관리하세요. 매번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의 준비 시간과 기다림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계절에 따라 주기를 조절하는 것도 좋습니다. 냄새가 심해지는 여름철에는 주 1회로 꾸준히 하시고 상대적으로 냄새가 덜한 겨울철에는 격주로 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예 놓아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안전도 잊지 마세요. 청소할 때는 반드시 환기를 시키시고 고무장갑을 기본으로 착용하세요. 냄새가 심하거나 민감하신 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여러 재료를 섞어서 사용할 때는 반드시 안전한 조합인지 확인하시고 의심스러우면 따로따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자신만의 루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영호 님처럼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것도 좋고 특정 요일을 정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또는 설거지를 마친 후 바로 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는 방식을 찾아보세요. 오늘 우리는 배수구 악취의 정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확인했고 식초, 베이킹 소다, 과탄산 소다로 이어지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해법들을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처음에는 정체를 모르는 불안감이 있었지만 원리를 알고 보니 전혀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재료가 어떤 과학적 원리로 작용하는지 이해하고 나니 확신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게 되었죠. 실제 사례들을 통해 보신 것처럼 나이가 들어서도 얼마든지 새로운 방법을 익히고 생활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박영자님의 안도감, 이예수님의 만족감, 정혜남님의 성취감, 이상훈님의 자신감, 김영호님의 뿌듯함이 바로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는 감정들입니다. 작은 루틴 하나가 만들어내는 변화는 정말 놀랍습니다. 주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편안해지고 손님을 맞이할 때도 당당해지고 무엇보다 내가 내 집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어느 날 설거지를 마치고 싱크대 앞에 서서 깨끗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이제는 걱정 없다는 희망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그 순간이 오늘 투자한 시간에 대한 가장 큰 보상이 될 것입니다. 다음 설거지를 마치는 오늘 저녁부터 식초, 얼음 하나로 시작해 보세요. 작은 첫걸음이지만 분명 큰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하고 편안한 일상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